네, 안녕하세요. 제니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컬러 차트 만들기 영상에 이어 바로 수채화 기법 영상을 올립니다. 내일이죠. 3월 5일부터 4월 9일 5주간 신한하구와 이너북이 진행하는 5주 챌린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초 부분을 미리 연습을 해놔야 챌린지 기간 동안 작품 도전에 도움이 되실 듯 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하시게 나왔습니다. 저의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과 발전으로 빛이 나시기 바라며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모두 컬러 차트 만들기를 도전해 보셨나요? 색상표 영상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우선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컬러 차트를 다 완성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시작 전이신 분들도 꼭 이 수채화 기법을 보기 전에 다들 한 번씩 이렇게 다 컬러 차트를 다 완성을 하시고 나서 기법을 익히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컬러 차트 만들기 보여드렸던 그 그라데이션 기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준비물 확인하겠습니다. 신한물감 SWC,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팔레트에 미리 짜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나 아니면 기법을 배우기 전에 저희들 이렇게 미리 팔레트에 짜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종이 좀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수채화 종이 세목이 있다고 하시면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는 세목이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채화지 마그나니 포르토피노 수채화지 세목이거든요. 300g짜리.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나무 합판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배접을 해놨어요. 이게 배접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합판에 물 배접하기 이렇게 좀 적혀 있을 거예요. 또는 나일처 수채화 보테니컬 아트 책에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네, 13페이지 하고 14페이지에 합판에 물 배접하기 이렇게 좀 방법들을 적어 놨거든요. 준비물하고. 그래서 이거 좀 읽어 보시고 나서 나무합판에 물 배접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수채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물통이죠. 예, 그래서 2개 준비를 했는데요. 깨끗하게 물을 칠한 용도와 또 하나는 붓을 씻는 용도. 예,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쿤붓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쿤붓은 제가 이 책에 0호부터 6호까지 다 다양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 꽃의 면적에 따라서 이 호수가 달라지는데요. 근데 이게 다 준비하기 어려워요 하신 분들은 그냥 0호, 3호, 4호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좀 더 그때 필요하면 더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구매할 때 다 살게요 하시면요. 0호부터 6호까지 쭉 갖고 계시면 이 꽃의 면적에 따라서 편하게 좀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예, 휴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법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좀 연습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빵빵자라든가 모양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함께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기법은 보테니컬 아트 수채화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오늘 배운 기법이 다는 아니지만 이 기법들만 익혀도 충분히 작품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만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알려드린 기법으로 여러 형태로 정말 많이 연습을 하신다면 수채화를 잘 하실 수 있거든요. 한두 번으로 본인의 실력을 판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래 그림을 그리다 보면 멋진 날이 분명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기법을 배우기 전에 페이지 22쪽 물 농도 조절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영상 전에 색상표를 만드는 것을 보신 분들은 제가 휴지로 물의 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색칠을 하는 장면을 잠시 보셨을 거예요. 물의 농도 조절은 수채화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색상의 표현과 여러 기법을 사용할 때 물의 농도 조절을 잘하면 작품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어요. 대부분 수채화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물의 농도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팔레트에 짜놓은 물감과 종이에 칠해진 색상, 물의 농도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기법을 배우기 전에 컬러 차트를 만든 것처럼 우리 물의 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은 색이라도 물의 양에 따라 톤이나 색상이 다르니까 책과 같이 물과 물감의 양을 조절하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수채화는 꼭 휴지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네, 키친타월 추천해드리고요. 붓이 물을 많이 먹고 있으면 색상을 칠할 때 번지거나 물자국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분모에 묻은 물감이나 물을 휴지에 살짝 찍어가면서 물기나 물감 조절을 하면 물의 농도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같이 물의 농도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색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네, 화면과 같이 이렇게 깨끗한 도자기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색칠할 물감을 이 도자기 그릇에다가 먼저 이렇게 칠을 해줄 겁니다. 팔레트에서 바로 가지 않고요. 이렇게 먼저 고르게 분모에 이 물과 물감이 잘 흡수되도록 이렇게 칠을 해주셔야지 좀 더 물감이 이렇게 뭉쳐지지 않고 잘 고르게 채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게 미리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니까 초점이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어나서 채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핸드폰이 위에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제가 바로바로 확인이 힘들어서 일어나서 제가 불편한 짓으로 채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물감에다가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을 거예요. 연하게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붓이 너무 얇으면 이거를 만들 때 좀 얇게 나오니까 좀 두꺼운 붓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그 다음 톤으로. 네. 이 작업이 좀 비슷하죠. 어제 컬러 차트를 만든 거와 비슷하게 그라데이션을 가는 건데 그 컬러 차트에 있는 그 그라데이션은 좀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이들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색깔들이 조금의 그 물의 양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그 장미 분홍색, 연한 분홍색을 좀 채색을 할 때 간혹 제가 이렇게 이 지금 빨간색이 퍼먼트 레드거든요. 이렇게 퍼먼트 레드처럼 제가 물의 양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분홍색을 묘사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분홍색을 묘사할 때 무조건 퍼먼트 레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색상의 그 장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사용하면서 연한 분홍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물의 양의 그 물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색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피콕 블루를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짙게 만들기 위해서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조금 더 섞었어요. 굳이 예쁘게 네모칸 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저처럼 물의 양과 그 물감의 양을 좀 느껴가면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양한 색감으로 좀 느낌을 보시면 나중에 색깔을 우리가 묘사를 할 때 다양하게 네, 이 물 조절을 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진하게 가겠습니다. 다양한 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좀 보면 이 물의 양에 따라서 색감 차이가 조금씩 나죠. 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익히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색상을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물 농도 조절하기를 좀 배웠습니다. 다음 기법을 우리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네, 그럼 물의 농도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니까요. 습식 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3쪽이에요. 네, 습식 기법이라고 해서요. 이런 외 총 3가지로 저희가 좀 연습을 해볼 건데요. 고르게 칠하기,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한 그라데이션, 두 가지 색상으로 혼합하여 그라데이션,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연습을 할 거예요. 웨롱 웨시라고도 하는 습식기법은 물이나 물감이 마르기 전에 그 위에 다시 물감을 칠하는 방법으로 특히 그린 시작에서 초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넓은 부분을 고르게 칠하거나 붓자국이나 얼룩 없이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도 저희들이 습식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습식기법은 물의 농도 조절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얼룩이 생기거나 번질 수 있으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보신 분들 중에서 난 이 기법을 알아요. 전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해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물을 칠해서 그 위에다가 물감을 채색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되게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은 조금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이거는 꼭 이렇게 특히 고른 작업, 좀 물 느낌이 나는 거, 이렇게 좀 붓자국이 안 나는 것,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요. 예,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 책 23페이지를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게 칠하기. 1번, 먼저 채색깔 부분에 사진과 같이 깨끗한 물을 칠해줍니다. 이때 물을 너무 많이 칠하면 옆으로 번질 수 있고, 반면에 물을 너무 적게 칠하면 물감을 칠하는 과정에서 마를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물이 너무 적게 칠해지면요. 이 물감을 칠하는 가서 마르잖아요. 이때는 붓자국도 생기고 또 고르게 채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칠하면 나중에 마르는 과정에서 이게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또 고르게 칠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느낌을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습식기법을 되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든가 많이 접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접하면요 많이 당황해 하세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도 어릴 때부터 미술을 했지만 이 습식기법을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꼭 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한 거와 안 한 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습식기법 고르게 칠하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미리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연습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크기일수록 조금 연습할 때 편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은 동그라미 또는 책과 같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 그러니까 좀 곡선인 도형을 좀 연습하는 게 좋은 게요. 저희들이 식물의 그림을 그릴 때 식물이 직선보다는 좀 곡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때도 좀 곡선으로 연습을 하면 나중에 조금 더 식물을 칠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해 주실 거는 깨끗한 물이요. 그리고 깨끗한 붓. 네, 그래서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저는 지금 4호붓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면적에 따라서 이 붓의 호수가 좀 달라지겠지만요. 저는 한 요 정도 크기를 지금 4호붓을 씁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 게 휴지, 키친타월 저희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깨끗한 물을 잘, 그 책과 같이, 책을 지금 함께 참고해 주세요. 23페이지입니다. 네, 과정 1번과 같이 물을 고르게 종이에 먹여줍니다. 네, 먹여준다는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충 한번 싹 칠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여러 번 이렇게 덧칠해서 물을 발라주세요. 이게 300g이잖아요, 종이가. 그러면 종이에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칠하면 그 안에까지 물이 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상하게 저는요, 이렇게 습식기법을 할 때 물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채색을 하다 보면 이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고르게 칠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요, 이 작업을 한번 저처럼 해보세요. 특히 넓은 면적의 잎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여러 번 칠을 하면서 물을 잘 넣어주면, 이때 이 물이 밖으로 삐져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밖으로 삐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감을 칠할 때 가지 삐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잘
스며들어가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초벌 작업만 이 작업을 하고 나중에 덧칠할 때는 좀 저희들이 건식 기법을 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래만 잘 베이스가 깔려 있으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않고 디테일을 먼저 잡으면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책에 있는 작품들도 항상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디테일이 많은 것들은 먼저 이렇게 덧칠 건식 기법으로 먼저 디테일을 좀 그려 놓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연습하십시오. 네, 이게 몇 번 연습하고 나는 수채화하고 안 맞아 이러면 안 돼요. 네, 수채화는 색연필만 하던 작가님들이 시작을 하셔도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분명. 왜냐면 처음이니까. 네, 자, 이렇게 제가 고르게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과 같이 어느 정도 잘 스며들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막 물감을 풀어 헤쳐놓고선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연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영상 작업은 잘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많이 짙게 이렇게 좀 보이지만 저는 차근차근 연하게 이렇게 쌓아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마르기 전에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과 같이 셀레니엄 물감으로 이렇게 물을 잘 같이 섞어서 네, 물이 많다 생각을 하면 조절을 하면서 갑니다. 네, 그래서 연하게 요 끝에서 시작하지 않고 살짝 이쪽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물감이 잘 퍼지도록. 네. 선생님 물이 막 한쪽으로 막 쏠리기 시작해 하면 휴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자리도 잘. 이게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3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르고 있는 동안은 카메라를 확인을 못 하거든요. 삐져나갈까봐. 근데 2번이나 초점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찍겠지 지금. 네, 아직 제가 유튜브 병아리라서 이런 게 조금 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연습하다가 실력 느는 거 아닐까? 선생님 하면서 실력이 더 늡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많이 그리잖아요. 많이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칠을 할 때요. 이렇게 조금 먼지가 일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 종이 특성상 100% 커튼이잖아요. 이렇게 좀 일어나는 듯이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듯이 이렇게 조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르면 다시 고르게 잘 마르니까 네. 예,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제가 좀 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칠을 하다가 여기 조금 부족한데 조금 더 넣을까 하지 마세요. 그럼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마른 다음에 차곡차곡 계속 색깔을 올리고 또 이게 꽃잎이 만약에 고르게 칠하기를 전혀 못하겠어요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칠하는 식물은요 절대 이렇게 고르게 한 색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라데이션과 여러 가지 색상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네, 지금 초점이 안 날아갔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네,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한 그라데이션. 예,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 그 컬러 차트 만드는 거 보여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4페이지 우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책을 보시면서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우선 붓을 좀 닦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작은 면적에는 물을 칠하지를 않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르게 칠할 때. 자, 요 정도면 좀 작은 면적이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팔레트에다가 물을 많이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는 좀 물이 여기 팔레트에 많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물을 깔고 채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요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네요.
예. 저는 채색을 할 때 좀 작은 면적이면요. 이렇게 물칠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면적에 물을 칠하다 보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칠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너무 큰 면적에는 하시면 안 돼요. 붙자고 다 생겨요. 한 이 정도 면적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물이 좀 많아야 돼요. 끌고 내려가면서 물이 만약 부족하면 붓자국이 남거든요. 네. 이 이상으로 큰 거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르기 전에 빨리 작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물이 많다 하면 옆에 있는 휴지에 좀 닦아내면 됩니다. 솔직히 작은 면적은 이게 더 편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꼭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이거 되게 쉽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항상 작은 면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꼭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도 작업을 한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 거고요. 네, 이거를 지금 어제 제가 그 색상표 만들 때도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사용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칠해서 좀 더 곱게 잘 나오기는 하는데 항상 뭐 작은 명점만 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번에 좀 그라데이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초점이 아직 안 나갔죠, 여러분? 제가 지금 화실을 오후에 와서 지금 밤 늦도록 계속 화실에서 혼자서 있어요. 저희 신랑이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오냐고. 여보, 나 내일 아침에 들어갈 것 같아. 그냥 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깨끗한 물을 칠하고 있죠. 그라데이션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이렇게 여러 번. 이게 고르게 작업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액션 취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핑계죠. 하다 보면 고르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한 번씩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하게 작업을, 이건 좀 진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영상 때문에 그런지 이거보다 조금 더 제가 연하게 채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고차고 쌓아 올리면서 그렇게 제가 좀 들칠한 부분이라든가 좀 한쪽으로 뭐 물감이 쏠렸으면 그거를 좀 커버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습식기법에 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형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채색을 할 때는요,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실전으로 꽃을 그릴 때는 오히려 좀 더 잘 칠하시더라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칠해놓고 제가 조금 그라데이션이라서 시작이 좀 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셀룰리언 블루를 조금 더 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워낙 작은 원이라서 네, 그래서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절대로 꽃잎을 이런 식으로 채색하지는 않습니다. 연습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네,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면서 제가 연하게 채색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휴지 닦아내는 것도 보이시죠? 네.
이게 여기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도 집중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네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연하게 끌고 내려와 줘야 돼요. 네. 네, 한 이 정도까지만 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저희들이 채워주면 되거든요. 한 이 정도로 우리가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25페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혼합하여 그라데이션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그래도 좀 다양한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칠을 아까와 같이 연하게 전체적으로 칠을 해주세요. 아까 이거 지금 칠한 것처럼 그냥 고르게 지금 한 번씩 영상 보고 저는 이 화판을 지금 그 종이를 돌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종이 좀 돌려가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네. 내 팔이 잘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종이를 못 돌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할 때 몸을 뭐 비틀고 지금 안 보이지만 막 몸을 비틀었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브이로그를 좀 찍고 싶어. 내가 이렇게 영상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이게 확실히 따뜻하긴 해도 조금 좀 추워서 제가 옷도 막 배트맨처럼 어깨에다가 뭐 걸치고 있고. 자, 이렇게 고르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연하게 칠하고 위에다가 마르기. 근데 이게 물이 말라 있으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말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지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네, 좀 물이 좀 마른 상태에서 해보면 붙잡고 나요. 이거가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잘 칠해지잖아요. 이렇게 마르면 좀 이렇게 밝게 생각보다 나오고, 네,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된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조금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살짝 퍼뜨려 주시고 조금 더 짙은 색깔 살짝 항상 이렇게 해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팔레트에 한번 가가지고 붓으로 좀 비벼준 다음에 분모에 잘 고르게 하고 가야지 정말 고르게 잘 칠해지거든요. 바로바로 가시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묘사하는 것도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색상으로 혼합하여 그라데이션 2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설명도 같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다 물 칠해놓고 그때 설명 읽지 마시고 물을 칠하기 전에 설명을 읽고 가셔야지. 예, 안 그러면 또 물이 마르고 하거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게 상당 그래도 좀 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좀 스톱 시켜놓고 플레이 스톱 시켜놓고 이렇게 연습하고 아니면 훑어 보신 다음에 아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나서 나중에 그냥 책 보면서 연습하셔도 되고. 네. 이 영상 한번 보고 책만 봐도요. 아 그때 아까 뭐 제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었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네. 제가 좀 붓을 잘 안 씻고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 이 영상. 색깔이 살짝 파란기가 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나쁜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초점 2번 영상 찍은 날 나간 거 보고서는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편집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유튜버들을 존경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유튜버가 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정보를 알려드린다. 예. 그 정도. 예. 이거는 할 수 없이 라방이 안 돼. 라방이 안 돼. 마른 것도 조금 스톱도 시켜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파란색 있는 김에 그냥 파란색 먼저 발라놓고요. 네, 한 반 정도 칠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위에서 중간에서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살짝 끌고 내려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거를 하게 되면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애국심이 있나 봅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이상하게 다른 색깔 안 하고 항상 빨간색과 파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여기서 안쪽에서 여기 시작 안 하고 가장자리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상당하게 짙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연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실까봐 좀 진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작품 들어갈 때도 이게 영상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조금 더 평소보다는 짙게 들어갈 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되게 얘기를 궁시렁 하면서 왜냐면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칠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물이 겹치도록 그냥 당연히 꽃잎 색깔이 이게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조금 짙은 파랑에 그 안에 오묘하게 보라색이 같이 이렇게 겹치는 것들 그런 좀 묘사들 아니면 분홍의 좀 이렇게 시든 그런 꽃잎 있잖아요. 이렇게 분홍색 꽃잎인데 살짝 그 갈색 시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서로 같이 만나는 느낌. 그래서 은은하게 하지 이렇게 좀 극적으로 파란 빨간 막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단지 그냥 보여드릴 때 이렇게 서로 같이 만나는 걸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습식 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식 기법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네, 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건식 기법. 네, 이 기법은 물감이 마른 후 다음 색상을 겹쳐 칠하는 방법으로 덧칠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기법 또한 물의 농도가 중요한데요. 그림을 처음 초벌할 때는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 연하게 칠해주고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물의 양을 줄여가면서 색상의 농도를 묘사하며 덧칠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덧칠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큰 면적일 때는요, 제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한 번 더 칠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금 더 밀도를 좀 채워주고 고르게 칠을 좀 해주는데요. 만약에 작은 면적이면요, 굳이 제가 또 한 번 깨끗한 물을 칠해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덧칠을 하거든요. 이 덧칠이 오히려 반가우신 분이 있을 테고, 또 덧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성 수채화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조금 더 이렇게 대부분 몇 번만에 이렇게 좀 완성을 하시는데, 보테니컬 아트는 그 안에 여러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덧칠을 하면서 색을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몇 번 만에 끝내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생소하게 익숙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리지 않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 그라데이션 한 부분이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덧칠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라데이션을 한다고 해도 이 물의 우연의 효과는 뭐 완벽하게 100%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린 덧칠하면 되니까 잘. 네, 그래서 아까는 제가 무슨 색깔 썼죠? 셀레니엄 블루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레니엄 블루를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물 이렇게 발라주고, 항상 내 손에 휴지가 있고, 자, 한번 덧칠을 해주겠습니다. 이 덧칠을 할 때는요, 너무 진한 색이 훅 치고 올라가면요, 극이 다루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옅은 색깔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줍니다. 자, 이때 이건 그라데이션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물을 조금 닦았거든요, 물로. 네. 붓에 좀 물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닦았어요. 그래서 살짝 제가 이렇게 끌고 내려갑니다. 당연히 한 번에 해결은 되진 않겠죠. 연하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얘를 또 한 번 기다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덧칠하고 이렇게 가면서 내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진하게 이렇게 내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네. 그래서 요거 조금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좀 진하게 또 작업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게 뭐 잘못됐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제가 평소에 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좀 말라야 돼요. 이것도 하나 좀 꿀팁이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위에다가 덧칠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냥 말랐으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가 좀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이렇게 덧칠을 해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요.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덧칠을 하다 보면요, 붓자국이 좀 잘 생겨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도 선생님 이상하게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붓자국이 생길까요? 하면요, 완벽하게 마르지 않고 채색하셨죠? 라고 하면요, 대부분 그냥 우선 어느 정도 말랐다고 생각해서 칠했는데 더 완벽하게 말라야 되나요? 네, 좀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좀 작업을 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꽃잎 같은 경우는 꽃잎이 여러 장이잖아요. 그럼 다른 꽃잎을 채색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덧칠을 연하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런 그라데이션을 좀 묘사한다.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네. 그리고 간혹 이렇게 끝 가장자리에 물감이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근데 이때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의 우연의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계속 놔두고 작업을 하다 보면 가장자리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고 진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작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끝부분을 조금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살살 비벼보세요. 그럼 퍼지거든요. 그 안료가 한쪽으로 쏠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비벼주고 닦고 비벼주고 닦고 해서 조금 색이 이 가장자리가 고르게 잘 나오도록 된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주세요. 요거를 조금 끝에 부분이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나중에 내가 조금 그 끝날 때 거기 부분 좀 건드려야지 하면 너무 늦었어. 왜냐면 그 위에 계속 안료가 쌓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선을 그은 듯이 이렇게 조금 가장자리가 진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살짝 비벼드듯이 근데 삐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걷어낸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좀 잘 나오거든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이번 연속이 조금 길죠. 네,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어, 정지를 시켜놓고 연습을 해보시면서 오늘은 이 기법 한번 조금 열심히 연습을 해보자 하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 기법은 그 다음날에 하셔도 되니까 좀 여유롭게 천천히 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닦아내기 기법. 예, 종이에 먼저 고르게 습그린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물감이 살짝, 그러니까 너무 안 마른 상태가 아니라 살짝 마른 다음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 얇은 붓으로 살짝 힘을 주어 닦아냅니다. 그러면 안료가 닦이면서 이렇게 책과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새벽 1시를 넘어가면서 졸리지는 않은데 이제 집중력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영상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는 제가 하루 종일 화실에서 앉아 있다는 것을 네. 이게 아마 뭐 이렇게 영상 올려봤자 뭐 1시간 뭐 나오겠어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제가 어마무진하게 몇 시간을 여기 화실에 앉아서 초점 날아간 거 다시 확인하고 다시 찍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점점 말이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안 나가는 점, 예, 점점 애가 목소리가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버를 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꾸 이상하게 등 떠밀듯이 계속 유튜브를 하게 되네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여기다가 물을 칠하지 않고요. 작은 면적이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팔레트에 색그린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기가 없으면 채색하기 고르게 좀 채색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하고요. 제가 이게 짙게 하는 이유는 이 닦아내는 거가 좀 제대로 보이시라고 이렇게 짙게 하지 제가 한 번에 어떤 그림이든 이렇게 칠을 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닦아내기 기법을요, 여러분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이라이트라는 거 어느 특정한 부분 빼놓고는 인맥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익히고 계셔야만 나중에 필요할 때 쓰거든요. 아예 제가 안 사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럼 인맥을 어떻게 묘사하시나요? 라고 하면요. 저는요. 색연필도 그렇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남겨놔요. 그 인맥 부분을. 네. 저는 그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내가 세피붓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네. 여기가 조금 말라서 제가 더 이상 칠하지 않고 좀 살짝 여기가 다시 안 그려 이제 안 할 거야 마음서 네. 우선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제 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걷어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제 붓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요 물기를 제거하고 물기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퍼져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붓에 살짝 힘을 줘서 닦아냅니다. 이렇게 안료가 묻겠죠. 여기 물감이 분모에. 그러면 여기 닦아내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번 붓을 씻을게요. 깨끗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물기 제거.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더 정확하게 보이려고 하면 이 연두색을 조금 더 짙게 네, 칠하면 조금 더 이 선이 부각되겠죠.
이렇게 물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닦아내면요, 다시 이렇게 물이 다시 안으로 스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이상하게 아까 닦아내는데 어디 갔냐 하면서 이렇게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마른 상태에서 해야지만 자, 이렇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닦아내기 기법.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이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점표시 뭐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저는 인맥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입이 크잖아요. 하다 보면 말라버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기법은 꼭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네. 아, 이게 그냥 현장에서 지도하는 게 정말 너무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유튜버들한테 존경을 표현하며 네, 마지막 라인 그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종이에 고르게 칠하는 기법으로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달라고 여기다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물감을 붓끝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선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굳이 이렇게 먼저 채색을 한 다음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좀 하시면 계속 이렇게 고르게 칠하기를 계속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그냥 여기 동그라미 위에다가 한번 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렇게 두꺼운 붓보다는 이렇게 얇은 붓을 선택을 해서 라인을 그릴 때 조금 더 좀 더 얇은 선이 나오겠죠. 당연히 두꺼운 선은 두꺼운 붓으로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인맥들이 그렇게 막 두껍지는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꽃잎에 상당한 디테일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잎 같은 부분은 이런 그 인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스피붓으로 선을 잘 그릴 수가 있느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스피붓이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신 분도 분명 이 영상을 보면서 있으시겠지만 또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이런 붓대가 짧고 이렇게 스피붓을 사용하신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2호붓을 쓰고요. 여러분은 영어붓 쓰셔도 되고 다양하게 한번 내가 갖고 있는 호수대로 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붓끝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갈 건데요. 자, 제가 보시기 편하게 짙게 좀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처럼 연습을 하지 않고요. 제가요, 그냥 일정하게 필요 조절을 해서 직선을 우선 긋는 연습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몸을 잘 잡고 이렇게 직선을 긋는 연습을 해주시고 사선으로도 좀 연습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곡선을 그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때 피랍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붓을요 들고 올려서 그릴 때 이렇게 잘 그리고 있다가 확 이렇게 눌러버리면 두꺼운 게 나오겠죠.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두꺼운 이런 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올리고 얇게 그리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얘도 똑같이 색연필처럼 피랍 조절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2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앙, 제가 이거 파란색을 쓰는 게 좀 잘 보이시라고요. 이게 가까이 확대를 하고 싶은데 하면 자꾸 초점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제가 찍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먼저 가운데 선을 그려주고 양쪽으로 더 얇은 선을 더해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중앙 선을 그어주고 이때 가면서 끝으로 가면서 손에 힘을 빼면서 살짝 얇게 빼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인맥을 그린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주맥 하나 그렸으니까 측맥 한번 갈게요.
자, 한 번에 두껍게 가다가 손에 피랍을 살짝 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얇게.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얇게. 손에 피랍 조절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셈에 제일 얇게 이렇게 점점 선도 얇게 그릴 줄 알아셔야지 묘사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저는 먼저 연하게 이렇게 다 은은하게 묘사를 하고 전체적인 형태를 본 다음에 이게 좀 잘 돼 있구나. 그럼 그 위에다가 저는 선을 덧칠합니다. 여긴 좀 두껍네 하면 조금 더 덧칠해주고 여기 좀 얇네 하고 또 나중에 확인하니까 더 진해 그럼 또 덧칠해주고 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예시작에 우리 도라지라든가 호접란에 조금 보시는 경우가 거기 선이 많잖아요. 제가 그거를 할 때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가 당연히 힘들죠. 근데 되게 반가운 소식은 이렇게 연하게 조금 잡아놓고 간다는 거. 좀 쉬운 방법들을 계속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연습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피붓으로 피랍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선 연습 그리고 이거 나중에 더 나아가서 곡선으로 한번 왜냐면 인맥이 이게 딱딱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선을 곡선으로 해가지고 인맥을 그리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 세필붓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제가 기법을 알려드렸지만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세필붓을 사용하는 것을 좀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이 자꾸 더뎌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영상 찍으면서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게 핑계라면 핑계지만 바로 제 머리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평소에 그 저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 점을 핑계를 삼아 말씀을 드리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밴드에 이렇게 좀 올려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아는 것들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채화는요. 절대 단번에 한 번에 잘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꼭 몇 번 하고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몇 개월은 해봅시다, 우리. 네, 몇 개월은 해보고서는 못하겠다는 말은 해도 저는 저한테 배워서 수채화 포기하신 분은 없어요. 네, 다들 두렵게 시작을 해서 즐겁게 색연필보다 더 수채화를 더 즐겁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영상 촬영 못하는데도 뿌역뿌역 어떻게든 하잖아요. 곧 제 영상이 남들이 봤을 때 야, 제니리 영상은 정말 고퀄이다 라는 말을 듣는 그날을 기대하며 제가 열심히 저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채화 도전 그리고 저는 유튜브 도전을 하는 우리 함께 커가요.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좀 끝내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채화 기법을 이용한 연습 예제 체리 있고 플루메리아 그리고 아이슬란드 양귀비 도라지꽃 이렇게 호접란 간단하게 우리가 형태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한번 꽃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걸 또 언제 찍을지도 모르겠는데 최대한 3월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앉아서 좀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